안녕하세요. 영어식 사고 동사편 7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on을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었죠. on 다음에 어떤 신체 부위를 붙이면은 그 부분만 땅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우리 물구나무 서기 이런 표현들을 얘를 일일이 전부 다 그 물구나무를 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썼어요? I stand on my head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을 때 전부 다 땅에 붙는 부분만 on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 이게 몸의 표현을 할 때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을 표현할 때는 그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on 다음에 신체 부위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동사편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주인공 다음에 행동할 때 이 서술어 중에서 주인공이 직접 돌아다니는 서술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방향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내가 어디로 갑니다 할 때는 이 서술어 대신에 뭘 썼어요? to,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up, down,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멀어져 갈 때 그때도 up, down,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숙이고 이럴 때도 up, down, 그 다음에 어딘가에 붙으면은 on, 그리고 어딘가에서 떨어지면은 off, 그 다음에 up, down 다음에는 어떤 단어를 바로 붙여가지고 무엇을 따라서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on, 특히나 off 다음에 어떤 단어를 붙이면 원래 붙어있던 자리, 이 자리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웬만큼 중요한 서술어 그 방향 중에 서술어를 대신할 수 있는 방향 전치사 중에 제가 이제 아직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거 마지막이 in, out이에요. 이 in, out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에 있는 이 감각을 그대로 살리면 이제는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뭐 하면 돼요? I get in. 내가 나갑니다. I get out.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움직였다는 표시는 전부 다 get이고요. 나가다를 굳이 살리고 싶으시면은 I go out을 쓰시면 되고, 내가 들어옵니다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come in. 들어오고 나가고의 느낌에 필요 없이 양쪽 방향으로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그냥 get을 썼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 있는 문장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걸어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I walk in. 내가 걸어서 나가요. I walk out. 그 다음에 내가 뛰어 들어가요. I run in. 내가 뛰어 나가요. I run out. 그 다음에 내가 차를 몰고 나가요. 그럼 들어가면은 I drive in. 내가 차를 몰고 나가요. I drive out. 이 drive in 할 때 차를 몰고 들어가는 장면은 그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자동차 전용 극장 있죠. 이 자동차 전용 극장이 영어로 drive-in theat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세요. 차를 몰고 있는 상태로 그 극장에 입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drive-in thea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때. 그리고 그 자리에 백스코 이관을 짓고 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부산은 없습니다. 자, 자동차 전용 극장을 drive-in theat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조금 배운 거를 응용할 수 있는 문장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예전에 온오프 할 때 그때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꼭 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버스에 탑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I get on the bus. 내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I get off the bu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하철을 탑니다. I get on the subway. 내가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I get off the subway.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이유는 얘가 알고 보니까 바닥이 전부 다 철판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얘가 바닥이 철판대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간에 들어가고 나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서술어는 똑같이 둘 다 타고 내립니다. 타고 내립니다. 이 서술어 중심으로 한국어는 설명을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내가 차에 탔어요. I got in the car. 내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I get. 이때 주의하실 게 내릴 때 원래 들어있던 공간은 of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in일 때는 안 써요. I get in the car 바로 쓰시면 되고요. 나갈 때만 원래 있던 공간에서 나올 때 out of the ca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발음은요. 한 번만 짚어드릴게요. out of 이렇게 네 음절로 읽지 마시고요. 얘는 out of 이렇게 삼음절로 읽으시면 돼요. out of the car.
out of the ca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 이거 이제 그 전치사 뒤에 붙이는 거 다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up, down 다음에 어떤 것들을 붙이면은 무엇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가까이 오거나 멀어져 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off 다음에 어떤 걸 붙이면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서 떨어지다. 그 다음에 out 다음에 이때는 off를 붙여서 이걸 붙이면 이 공간에서 나오다 이런 의미가 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재빨리 타는 그런 얘기들을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 자기 몸을 일으키고 숙이고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냥 몸을 일으키면 어떻게 써요? I get up인데 내가 재빨리 벌떡 일어났어요 할 때 I jumped up 또는 I leaped up 이렇게 뛰다 동작들을 살려서 재빠른 동작을 영어에서 한 번씩 표현을 해줬다고 했었죠. 그걸 살려가지고요. 내가 차에 탈 때도 재빨리 탔어요 이럴 때 이것도 깡총깡총 얘도 뛰다 동작이에요. 얘를 살려서 내가 차에 탔습니다. I hop in. 이거 어딘가에서 이렇게 야 타 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예요. 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내가 차에서 재빨리 내렸어요. 그러면은 I hopped out of the car, I jumped out of the car, I leaped out of the car 이렇게 hop, leap 그 다음에 jump 이렇게 다 뛰다 동작들을 살려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다가 제가 보너스 표현으로 차에서 재빨리 내리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양새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실 때 영화 볼 때 뭐 드시나요? 예, 드시는 분들 이렇게 제일 자주 사 먹는 간식이 뭐예요? 팝콘이죠. 자, 이 팝콘 관련해서 이렇게 좀 그 팝콘을 튀기다라는 단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팝콘을 튀기다 할 때 이 튀기다 동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자, 가끔 학생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프라이드 왠지 우리 뭐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이 있으니까 프라이인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떠오르는데 그렇게 튀기는 애들 우리 딥 프라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기름에 전부 다 잠겨서 튀기는 애들이고요. 팝콘이나 뻥튀기 튀길 때는 우리 기름에 잠궈서 튀기지 않죠. 얘네들은 어떻게 튀겨요? 보면 예, 원래 우리 팝콘 요새는 잘 안 해 먹지만 제대로 해 먹으려면 버터 둘은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부어 놓으면요. 뚜껑 닫아 놓고 있으면 열을 가하면 얘가 톡톡 터지죠. 그래서 그냥 전자레인지용 팝콘 사면은 열 주면 얘가 이렇게 다다다닥 튀죠. 결국 얘네들은 열을 가해서 이렇게 빵빵 튀기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튀기는 애들을 영어에서는 팝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팝콘 자체가 이렇게 팍팍 터지는 톡톡 터지는 옥수수다 해서 팝콘이에요. 요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팝은 뭔가 톡 터지는 느낌, 우리말에 튀기다라고 표현하는 이 툭 뻥튀기라든지 뭔지 뭐든지 이런 애들이 톡톡 터지는 느낌을 이렇게 살려서 움직임에다가 관련해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느낌들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빨리 내리는데 차에서 누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가 차에서 툭 튀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He popped out of the car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제가 이 다른 전치사들보다 in, out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인공일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죠. 자, 우리 그냥 들어가면은 I get in, 내가 나가면 I get out. 그리고 이렇게 모양새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이 in, out을 따로 특별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얘가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면 정말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비슷한 발상을 쓰는데 이 물리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못해서 잘 못 쓰는 표현들의 그런 상황들에도 이 in, out 상황을 in, out을 가지고 서술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면은 바로 불이 나가죠. 그럼 우리도 정전됐네? 불이 나갔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똑같은 상황을 영어에서 우리가 낯설게 불을 주인공으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고 나가다라는 서술어가 알고 보면 물리적이었다는 거 그걸 인식 못해서 못 썼던 거를 이제는 이대로 쓰시면 돼요. 불도 그대로 쓰시면 되죠. The light 그 다음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got out. 예, 이대로 쓰시면 돼요. 정전돼서 불이 나갔을 때도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아닌 거를 주어로 잘 못 잡는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가 빠졌어요 이런 표현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가 빠졌어요라는 표현을
굉장히 최근에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아로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가 쓸 일이 없으니까 보통 보면 내가 이가 빠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봤을 때는 쓸 일 자체가 없었던 표현인데 애기들 동화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가 빠지다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쉽게 쓰더라고요. 우리는 빠졌어요라는 서술어가 있죠. 얘네들은 이도 그냥 입안에서 나갔다고 표현을 해요. 이 감각이 우리말과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들의 언어에서 쓰는 감각이니까 이거 다르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감각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감각으로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요. 주장을 하지 마시고 그냥 걔네들이 생각할 때 입안에서 빠지는 건 아웃으로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시는 게 이 언어 감각을 익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가 빠졌어요 할 때 기본적으로는 the tooth got out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보통 이가 빠졌을 때 이제 빠진다는 느낌의 서술어로 fell out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가 빠지면 툭 떨어질 때 내 몸쪽으로 떨어지는데 내 몸으로 뭐가 가까이 오면 그때 쓰는 게 come이거든요. 그래서 the tooth came ou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또 이번에 이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또 잘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서술어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은 놀이공원에 자기네들 캐릭터가 그려있는 은색깔 헬륨 풍선 같은 거 있죠. 고무 풍선 말고 은색깔 은박지 이렇게 바람 빵빵하게 들어있는 거. 자, 딴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놀이동산의 캐릭터 하면 맨날 생각이 나는 게 롯데월드의 캐릭터만 생각이 나요. 걔네 캐릭터는 뭐예요? 너구리로 되어 있고 걔네들 이름이 로티랑 로리인가 그랬었어요. 네. 자, 만약에 이 로티 로리 그려있는 이 은색깔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풍선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바늘로 콕 찔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무 풍선처럼 빵 하고 터지나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이렇게 뭔가 쉬 소리를 하면서 바람이 살짝 빠지죠. 아니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튜브 같은 거 여름에 실컷 물놀이 다 하고요. 마지막에 바람을 빼면은 바람이 이렇게 쭉 빠지죠. 자, 이 바람이 빠졌어요. 이 표현도 알고 보면은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바람은 the air 얘를 쓰시고요. got out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보너스 표현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바람이 빠질 때 보통 나는 소리가 뭐예요? 튜브에 바람 뺄 때 어떤 소리 나요? 이렇게 꼭 누르면 쉬 하는 소리가 나죠. 자, 걔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의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네, 그냥 읽지 않고요. hiss 하면 이 느낌 아시겠죠? 네, 이 쉬 소리를 내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the air hissed ou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또 다른 상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은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가게마다 너무 가격 차이가 크죠. 그래서 어디 가면은 뭐 50%, 60%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떻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어떤 큰 마트를 갔더니 그 마트에서는요. 아이스크림을 10개 사면 50%를 해준대요. 자, 그럼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신이 나서 50%라니까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아이스크림을 10개 사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 냉동실은 항상 먹을 게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10개를 넉넉하게 넣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 50%예요. 50%.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이제 냉동실 문을 열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쑤셔놓고 이렇게 쑤시고 막 빠지려는 걸 어떻게 문까지는 잘 닫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이 문제죠.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죠. 자, 이런 상황을 이 아이스크림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얘네들을 옛날처럼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쏟아지다 뭐지 이러고 있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아이스크림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 ice cream got out. 자, 특히나 냉장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뭐 밖으로 out of the 냉장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냉장고 단어는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길게 생긴 단어를 잘 빨리 익히는 비법은요. 뒤에서부터 연습을 많이 해오시면 돼요. 해볼게요. Raider, Raider, Gerator, Gerator, Refrigerator, Refrigerator, Refrigerator.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앞에서부터 연습하면 끝이 꼬여가지고 잘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를 먼저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 Raider, Raider 이거부터 먼저 해두시면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Raider, Raider, Gerator, Gerator, Refrigerator, Refrigerator,
refrigerator. 네, 훨씬 더 한결 편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냉장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the ice cream got out of the refrigerato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쏟아져 나올 때 내 몸 쪽으로 온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the ice cream came out of the refrigerator.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리 아까 그 팝콘 튀기다 할 때 그 단어를 활용을 하면은 아이스크림이 이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바로 툭툭 튀어나오는 느낌 그대로 살려서 어떻게 쓰시면 돼요? The ice cream popped out of the refrigerator. 이렇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주인공 자리에 우리가 그냥 얘를 쓸 줄 알고 주인공 자리에 3을 쓸 줄 알고 여기는 서술어가 알고 보니까 물리적으로 표현이 되더라. 한 번만 인식을 하면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인식을 안 해서 어려운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은근히 굉장히 말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끙끙 앓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고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 만나자마자 우리 이렇게 돼요. 어머, 안녕,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만나자마자 그런 말 잘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이 커플이 그냥 요새 그냥 사이가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큰 문제도 없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럴 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제 아무리 그래도 우리 헤어지자 이 말이 쉽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거 요새 개그에서 굉장히 쉽게 헤어지죠. 밥 먹다가도 곱창 먹다가도 우리 헤어져 이렇게 원래는 이런 말을 나오는 게 굉장히 이제 껄끄럽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친구한테 돈 빌려야 될 때 그럴 때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드니까 보통 이러죠. 잘 지내니? 요새 형편 어떻고? 이렇게 둘리다가 그런데 돈 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한 번씩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회사가 상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해고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또 이렇게 보통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통보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같이 근무하던 분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말을 꺼내기가 힘들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말을 할 때 이때도 말을 주어로 쓰고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얘도 나오다니까 out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The word 안 나왔어요. 그러면 didn't get out 이렇게 쓰시고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the word didn't get out of my mouth. 요걸 그대로 살리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요. 만들어진 문장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 당연히 할 수 있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한국인들은 그냥 안 나오다 이 서술어, 안 나오다가 뭐지? 서술어 중심으로 글씨에 대응하는 단어를 찾으려는 습관만 갖고 있는데 영어권 애들은 이런 서술어들을 다 물리적으로 만들어 쓰더라. 이런 감각을 조금 유심히 익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돌아다닐 때 움직이는 그 서술어들을 표현하는 원리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서술어 이렇게 만들어 쓰는 서술어 만들어 쓰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get 동사가 있어요. 이 get 동사를 좀 더 심화해 보고요. 그거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서술어들을 만들어 쓰는 원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